밥 먹었어? 다행이네. 진짜 정신없이. 네. 3월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곧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때 되게 좋았던 것들이 먼저 갔던 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자기 시간을 막 3-4시간씩 쓰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준 거? 네, 너무너무 감동이고 저도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번 했어요. 이번에 이 맞아.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맞아. 요즘 민미정의 이제 근황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고 도움을 맞아. 받는데 그거 자체로 너무 큰 에너지가 되고 맞아요. 많이 배워서 또 도움을 돌려주는 그런 토크웨니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 네, 그럼 또 하고 싶은 말 또 많아. 또 뭐죠? 저희 3월에 턱개념 최초로 전원 해외 출장 갈 거거든요. 맞다. 그래서 좀 너무너무 기대되고 좀 보고 즐기고 사색하고 좀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 오고 싶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출장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 턱개녀가 작년 말부터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IT 스타트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퍽 잘 어울립니다. 분명히 어떤 기업이 굉장히 어떤 좋은 구성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구성을 갖기 위해서 그 안에 철학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토크웨니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만들게 된 계기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창업자의 입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색의 힘을 좀 느끼길 바랬어요. 사색하고 행동하고 좀 자기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조금 바꾸는 것들을 경험해 보길 바랬고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멈출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온 세상이 멈추는 거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그런 인문학적인 힘이 필요할 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그때 과감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코로나여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엄청 사색하면서 내가 뭔가를 되게 많이 디깅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면서 얻어지는 새로운 정보들 또 새로운 그런 깨달음들을 내가 느꼈을 때 맞아. 되게 많이 인생이 풍부해지고 재밌어지는데 그런 경험을 두 분이서 파리에서 해서 이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거잖아요. 네, 좀 증명해보고 싶었던 게 커요. 그 인문학이 특히 인문학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좋아요. 큰 브랜드나 기업이 자신의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좀 다른 시선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문학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턱개녀였으면 좋겠다. 그래, 턱개녀가 그런 팀이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공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세상에 더 대중을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진짜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굳이 큰 기업이고 큰 브랜드라고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전 느껴지는데 있을까요? 이유가 더 많은 대중을 맞닿기 위함이 아닐까요? 어쨌든, 네. 시장이 좀 더 있고. 크고. 사실은 큰 브랜드랑 큰 기업이라 하면 그들은 가장 산업적인 것에 예민한 층인데 그들이 맞아. 선택을 선택을 하고 인문학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건 그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커먼 센스가 형성이 되었거나 혹은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힙하다 이게 진짜 가치가 있고 가치가 돈이 있고. 또 되고 그러니까 거구나.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 코어 밸류를 발견하길 바라는 거죠.
저 공감하고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진짜 거기에 힘이 되게 크다고 느껴요. 진짜 이건 뭐 나중에 자르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IT 업체랑 IT 회사랑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이제 그들의 내러티브를 정말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 유저들이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게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다른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것보다 어떤 차별점. 네, 그러니까 더 큰 방향. 더 좋다. 뭔가 더 심금을 진짜 하다못해 심금을 더 올린다. 그쵸. 뭐 더 좀 더 따뜻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굴절되기를 바래요. 좋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문학 장학금 인스티튜트를 설립해야 돼요. 약간 신념입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이 돈이 안 된다는 좀 그런 통념들이 있지만 과감히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돼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0.1도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인문학 장학금을 꾸리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톡개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죠 요즘? 얼굴을 정말 보기 힘들고 그의 메시지를 받기도 힘들다는 그 전설의 톡개녀 궁금합니다. 그 전설의 턱개녀는 전설의 턱개녀가 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미정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턱개녀의 시각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좋아해 주는 분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테크 기업이에요. IT 기업이고 따뜻한 기술을 지향하는 분들이라서 저희와 지향하는 지점이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야구라는 이야기를 풀어냈던 방식에서도 되게 신선함과 인사이트를 많이 찾아주셔서 인문학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대답이 어떠한 면에서는 연장선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에 따뜻함을 넣는 CM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톡개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기업의 일을 돕고 뭐 컨설팅하고 이러고 있는 요즘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톡개녀의 올해 계획은 뭘까요? 턱개녀 올해 계획은 일단 저희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턱개녀이 약간 비틀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으로 저희가 외로움이라는 것을 깊게 탐구를 했었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작가분들과 같이 외로움이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여자 야구처럼 한번 토봐봤었고 그것을 이제 팟캐스트로도 방송을 같이 깊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재밌고 또 딥하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자의 주제에 맞춰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전달하면 또 다른 온도가 되지 않을까,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글로 바꾸고 출판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웨인구단 리북팅처럼 이제 같이 펀딩으로 아마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바로 저희 그 뉴스레터로 만나뵙는 분들이나 SNS로 만나뵙는 분들께 먼저 공개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공개하기 힘든 땡땡을 위해 3명의 턱개녀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고 또한 여자 야구 연맹과도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톡개녀가 우리가 첫 번째는 여자 야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거에 관한 어떤 출판으로 결과물을 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뭔가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테크 기업의 어떤 철학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이 턱개녀라고 하는 턱개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다 다른 주제고 다 다른 일들인데 도대체 턱을 갠다는 게 무엇이길래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턱 깨는 게 뭔데 그게 뭐죠? 턱 깨는 건
저희는 뭐 우스갯소리로 간단하게 말하면 물음표 살인마라고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 혹은 이거는 바뀔 수 없나? 바뀌면 어떻게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근데 그 고민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에서의 어떤 대화나 흥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딥한 리서치와 이미지와 사료들을 찾음으로써 이게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추적하고 이게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턱 깨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연구도 굉장히 딥한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뭘 찾아다니고 사실 이게 누가 보면 되게 소극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느 순간 정리를 다 해서 박차고 일어나서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동까지 저희는 턱 꿰는 행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턱을 베는 거 되게 정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더 얘기를 해보고 또 이미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런 행동이라는 거. 맞아요. 그 전에 다른 분이 어디서 말씀하셨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차고 일어나는 것까지가 턱 깨는 것이다라고 했던 표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글을 쓰고 그거를 근데 또 혼자서만 글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박차고 책상에서 일어나는 것까지가 턱 깨는 거다. 최재천 교수님이 논문을 얼마나 열심히 쓰셨겠어요. 근데 이런 생태 논문은 전 세계에서 그 업계에서 많이 읽어봤자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소설을 썼대요.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문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세계를 만드신 거죠. 그런 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연구자이자 행동가에 가까운 행위들이라고 생각해요. 턱꿰녀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뭔가 결과물을 원래 냈던 것들 말고 뭐 정말 인기 있는 상품이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는 인기 있는 영화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턱깨녀가 지향하는 근미래 계획 중에 하나가 물론 연구 공동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턱깨녀의 역할이 어떤 그 네트워킹의 연결고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주제와 사유하는 사람을 연결한다든지 그 사유하는 사람과 사유하는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유한 덩어리와 어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어떤 기업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약간 뉴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턱깨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공감 가는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맞아요. 다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밴드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전 세계를 유랑하는 밴드. 뭔가 워커인데 조금 더 자유롭고 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조직. 맞아요. 그게 제일 턱깨녀가 매력인 것 같아. 그 중에 선택. 이렇게 공개하나요? 아니요. 타임 미안.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핀 처리해줘요. 와 우리 턱깨녀. 못 나오면 어떡하지?